반갑습니다. 그린스토리 최혜입니다. 11월이 시작되면서 기온이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하면 우리들의 반려식물의 겨울나기가 좀 걱정되시죠? 우리들의 식물은 한겨울 영하의 기온에서도 살 수 있는 우리나라의 자생식물과 그보다 좀 더 높은 온도를 요구하는 아열대 식물, 또 최저 기온을 15도 이상 요구하는 열대 식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식물이 살 수 있는 최저 한계 기온은 그 식물이 놓여 있는 곳의 하루 중 제일 낮은 기온을 말하는데, 보통 해 뜨기 바로 직전의 온도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 최저 기온을 10도로 요구하는 식물이 있는데 그 식물이 10도 아래로 내려가면 바로 죽느냐 한다면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 식물을 성장기 때에 충분한 햇볕과 적절한 영양제를 줘서 길렀다면 9도, 8도 이렇게 조금 내려가도 거뜬히 살 수 있고, 허약하게 길렀다면 11도, 12도에서도 데미지를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자생식물의 경우 난방이 되는 곳에 두고 관리하게 되면 겨울철 휴면을 하지 못해 봄이 되어도 꽃이 피지 않으니 오히려 약간 얼 정도의 추위를 겪게 해주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이어서 열대, 아열대 식물들의 최저 기온을 안내해 드리고 반려식물의 겨울나기 방법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식물을 거실에 들여놓고 기르는 경우입니다. 바깥이 추워지면 베란다 기온도 함께 내려가게 되는데 식물을 거실에 들여서 겨울나기를 할 수 있죠. 하지만 거실은 베란다에 비해 일조량이 부족할 수 있으니 건물이 남향이라면 베란다 사이문에 최대한 가까이 붙여 관리하면 되겠으나 난방으로 인해 밤사이에 온도가 지나치게 높아 생육에 지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들여 나올 수밖에 없다면 어쩔 수 없죠. 저도 몇몇 화분을 거실에서 겨울나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또 난방으로 인해 화분흙이 쉽게 마를 수 있으니 자주 살펴보시고, 지나치게 말랐다면 저면 건조하여 분흙을 완전히 적게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때 일반적인 물주기 방법으로 급수할 경우 화분 흙 표면은 젖은 것 같지만 속은 골고루 물이 스며들지 않아 식물에게 원활한 수분을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잎이 얇은 고사리류나 트리안, 노즈마리 등은 높은 공중습도를 필요로 하는데 페트병을 잘라 이용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물은 거실의 온도에 대략 맞춰 흠뻑 주는 걸 추천하는데, 화분이 한두 개라면 화장실에 들고 가서 샤워기로 급수할 수 있지만 화분이 여러 개라면 이 방법이 어떨까요?
작년 겨울에 앵글을 연결하여 캐스트를 달아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화장실에 끌고 가서 물을 주고 다시 화분을 올려서 제자리에 끌고 오면 되니까 말이죠. 세 번째, 베란다에 식물을 두고 기르는 경우입니다. 베란다에 두고 기를 경우 외부 찬 공기가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난방 유지에 많은 도움이 되죠. 그러므로 창문의 틈새를 꼼꼼히 막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또 같은 베란다 공간이라도 외부 창가 쪽보다 거실 쪽 창가가 냉기가 덜하고 바닥보다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도 상승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면 좋겠죠. 기온이 많이 내려가는 날은 거실 문을 1, 2cm쯤 열어두면 베란다 온도 상승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갑자기 기온이 내려가는 날 베란다에 있던 식물을 난방이 되는 거실에 들여놓는 것은 갑작스런 기온 변화를 어려워하는 식물에게 큰 스트레스를 줄 수 있으니 유의해야 되겠죠. 이래저래 우리의 베란다도 1, 2월이 되면 영하로 곤두박질 칠 수 있으니 참 난감하죠. 그래서 미니 온실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아주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미니 온실이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